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1.5단계인가요? 1.5단계. 저기는 2단계라고 그러던데. 자, 오늘은 개발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96페이지. 자, 우리 교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국토교육법은 한마디로 뭐다? 계획법이죠.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만다. 집행하는 거지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몇 가지 계획이 나왔어요? 3개. 3개 중에 요 2개를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이라 부르고.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2가지 계획을 말하죠.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가지 계획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밑그림을 그렸죠. 2개 이상의 도시다. 무슨 도시? 광역도시.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얘도 방향이고 얘도 방향이지만 얘는 한 개의 자기의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얘는 2개 이상의 도시군을 묶었죠. 2개 이상의 도시군을 묶었다. 그걸 뭐라고 불렀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공부하셨느냐면 이 계획에 가지는 광역도시 계획이라 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이렇게 하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특광시군. 도시군이 뭐지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둘 다 똑같죠? 장기발전 방향, 장기발전 방향.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다? 반드시 종합계획이지.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고? 지침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도시인데 얘는 장기발전 방향이 아니죠. 얘는 집행하는 거죠. 집행을 뭐라고 그랬어? 개발, 정비, 보전. 몇 번 해야 내 머릿속에 들어와.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눈으로만 공부하는 공부는 안 돼. 자, 2번째는 이 계획이 갖는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격. 성격은 구속력 가지고 따져봤다. 그죠? 요 2가지는 구속력이 없고 계략적 계획이면서 행정 처분이 아니죠. 근데 얘는 구체적이고 우리를 구속하는 계획이고 얘는 행정 처분으로 보니까 얘가 잘못했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소송을 제기해서 변경 취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이 좀 뭐 해야 된다? 부합이 돼야 돼. 광역도시 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그대로 뭐 해라? 반영.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뭐가 나와? 관리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서로 다르다 그러면 위에 계획 우선했습니다. 이게 무슨 적용하는 거야? 자, 3번째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결국은 이 3가지 계획에서는 우리가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요 2가지 계획은 방향 잡는 것은 전부 어느 방향이 맞아야 돼? 국가 방향이 맞아야지. 그래서 국가 방향에 맞나 안 맞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음대로 수립을 못하고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내야 돼. 자, 국가 방향에 맞는지 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과거에는 다 누가 승인했겠어요? 국장이, 장관이 했겠지. 그런데 지금은 승인권이 다 어디로 내려왔어? 시도로 내려왔어. 장관이 승인하는 건 우리 공법에 몇 번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와. 그 한 개를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 나머지는 국장의 승인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수립권자, 승인권자를 우리가 다 이제 답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는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알지?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가.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다른 자도 해? 누구? 특광시장 군수만 해? 다른 자도 해? 특광시장 군수만 하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라서 뭐가 될 것이다 하는 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야.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자, 승인이 나면 집행하는 관리계획이 뭐 하는 거더라? 기타를 살까 피아노를 살까 고민하는 거지요.
뭐를 하지? 요게 입안이고 요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죠. 그럼 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거야? 결정은 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아야 되는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았어요? 조금 달랐어? 달랐지. 그 이유는 자 어쨌든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해? 물으면 숨쉬지 말고 대답해. 누구? 특광시장 군수지. 얘나 다 특광시장 군수예요. 그런데 얘하고 차이가 뭐다? 얘는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는데 얘는 예외가 있다. 응?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하는 게 예외지. 그럼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구예요? 국도지. 국도. 그 우리는 국도를 잡아야 돼. 앞으로 우리는 국도를 1월달 되면 제가 국도를 한 군데 더 잡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왜 국도를 잡아야 되느냐? 도지사가 나오면 99% 시도지사라 나오지 도지사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광역자치단체가. 그런데 여기는 시도지사 나오면 안 돼. 도지사만 나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도 첫 번째 국도 한개 공부했어. 관리계획의 예외적 입안권자. 됐어요? 그럼 얘들이 다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어?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지? 없는 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지. 기초는 결정권이 없어. 기초 중에는 누구만 결정권이 있어? 대도시만. 그러면 기초가 결정권이 없고 누가 결정권이 있죠? 시도지사, 광역.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가 결정권이 있는데 기초 중에는 대도시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요런 거 알아야 돼. 요거는 이번 주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가자. 근데 예외적으로 국도도 위반하니까 도지사가 위반하면 도지사는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 없어? 도지사는 있지. 기초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없다니까. 도지사는 지가 위반하면 지가 결정해. 국장은 지가 위반하면 지가 결정하지. 그 예외적으로 국장도 결정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결정권이 없는 자는 시장 군수죠. 대도시 빼고. 요 시장 군수도 결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더라?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시장 군수도 자기가 위반하면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지. 그 위반권자, 결정권자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기초 중에는 대도시만 넣어야 돼. 결정권자에 대도시만. 자, 이렇게 해서 위반권자, 결정권자 가지고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획 파트를 마무리를 지었고, 자, 요 집행이란 놈은 요 세 가지 계획 중에 무슨 계획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네. 계획을 세 개나 만들었지만 결국은 관리계획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었어. 관리계획을 만들어 집행하는 거거든. 그럼 관리계획 요 절차, 입안 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요 절차로 집행하는 게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 6가지가 있었지. 자, 1번이 뭐였습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죠. 변경도 했죠. 자, 용도지역 또 부족하면 뭐가 지정돼? 용도지구. 요걸로 부족하면 3차적으로 뭐가 지정된다? 용도구역이지요. 이것들을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된 것을 뭐 하기도 한다? 변경하기도 하지요.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똑같이 하라는 얘기요. 경미한 변경은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변경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경미한 변경이잖아. 요렇게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목적이 뭐였던가? 뭐 하려고 했어? 뭐 하려고? 행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행위 제한이 달라지는 거야. 자, 용도지역이 법령에서 도시지역을 몇 개로 쪼갰어? 주상목록을 16개로 쪼갰지? 응? 기억나요? 관리지역이 몇 개? 3개. 개생보,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시골이 몇 개요? 5개. 도시지역이 몇 개? 16개. 16개. 그 종류를 외워야 돼.
그래서 총 몇 개가 됐어? 21개. 그런데 이 도시지역 16개는 조례로 또 뭐를 할 수가 있더라? 3번. 조례로 3번 할 수 있었죠? 조례로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조례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 응? 21개 말고는 용도지역이 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3번은 된다니까. 예전 같으면 커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 한다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용도지구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은 얼마인지 새로운 것을 신설할 수 있었죠? 기억나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돼. 우리가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11, 12월 달 하는 거. 요걸 모르고 1년 동안 공부하면 죽기 살기로 외워봐 되는가 나중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3월 달, 1월 달은 그래도 낫다. 3월 달 오시는 분은 못 따라와. 무슨 말인지. 공법 선생 욕하는 사람은 다 3월 달 오는 사람들이야. 내가 올해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3월 달, 5월 달 해도 돼.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기초 없이 늘 떠다니기만 하는 거야. 보면은 알아. 용도지역을 왜 몰라 알지? 응? 근데 밑에 기초는 몰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몇 개 외우고 있는 거야. 용도지역 외우고 있어. 시험장에 가니까 말 바꾸면 그게 그놈이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내 시험은 떨어져. 시험은 떨어져. 모르는 건 없는데 시험은 떨어져. 3월달 들어오면 막 민법을 가르쳐줘. 강의를 해줍니다. 막,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 10년 동안. 본인이 합격해야지 본인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초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내용을 얼마나 담는가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역량이에요. 사실은 암기를 얼마까지 할 것이냐. 그건 개인 역량이야. 제가 한두 번 해줄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해도 내일 잊어버리고 오늘 또 내일 하면 모레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은요 제가 계속 못 해줘요. 그냥 포기를 시킨다고. 근데 개인적인 역량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다고. 그건 개인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시험을 쳐도 다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이제 모든 분들이 평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이 다소 설명이 부족해도 어떻다고요? 바로 그런 뜻이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설명해도 뭔 소리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 있다고. 한 10번 들어야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한두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방법이 없지.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제가 막 다방까지 가고 그러겠어. 다방까지. 얘는 3월달 되면 다방 안 가 이제.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것은요. 이 동네가 용도지역이 뭐다, 지구가 뭐다 하는 걸 정해주는 게 관리계획 절차로 이 절차로 하는 거예요. 이 행위제한 내용은 있죠. 요건 이제 한 5월달 돼서 7월달 돼서 알아도 되는 내용이지만 요 행위제한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어라는 건 이 행위제한은 쉽게 말해서 법령에 나와 있어. 이미 법령에 딱 정해놨다고. 무슨 지역에는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고 정해놨어.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이 행위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정하고 바꾸고 하는 게 그게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했느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 시험에. 물어보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행위제한은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법령이 이미 정해놨고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은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걸 이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마스크를 끼니까 다 이해하시는 것 같네. 그거는 좋네. 다 이해하시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고 하는 것도 전부 무슨 절차로 해라? 관리계획으로 해라 이런 얘기지요. 4번이 뭐였어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었죠. 자, 도시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도 한다. 사업도 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른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의 종류가 몇 개다? 3개인데 3개 중에 4번에 있는 요 2가지 사업은 법을 따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법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이게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사업 3개 중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하는 거 몇 번밖에 없다. 요 3번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이 뭐였던가요? 지구단위 계획이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가 뭐라고 읽었던가?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정했어? 구역을 정했어. 계획 수립하려고. 그럼 계획 수립하려고 구역 정했으면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둘 다 무슨 절차? 둘 다 관리계획이요. 이 동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도 무슨 절차로 해야 돼? 입안 결정. 아시겠죠? 그 안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도 입안 결정. 둘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구역이라는 놈은 방으로 치면 장판지 위에다가 장롱을 갖다 놓는 것이고, 장롱은 용도지역을 위해서 용도지역 무시하고, 그 밑에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토지의 특성을 고려할까 안 할까? 이 동네 무슨 지역 정할 때 토지의 특성 고려할까 안 할까? 해야지.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 동네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동네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걸 정할 거 아니요. 토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지? 그 용도지역이야. 그런데 그 용도지역 위에 장롱을 용도구역을 갖다 놔버리는 건 그건 용도지역 특성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없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런데 또 방에 갖다 놓는 게 한 개가 더 있었거든.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요 놈은 장롱하고는 달라요. 밑에 장판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장판지도 즉 용도지역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더 효율적,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밑에 매트를 까는 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그럼 요 동네는 토지를 이용할 때 요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럼 요 계획을 만들 때는 밑에 용도지역을 고려할까 안 할까? 용도지역이 뭔지를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까? 고려하지 않고 수립할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장롱 갖다 놓는 건 용도지역을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 근데 매트를 까는 건 밑에 장판지로서 장판지가 매트 역할을 하고 하면은 매트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장판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트를 깔아서 더욱더 효율적, 더욱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밑에 장판지가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그걸 무시하고 해.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라. 그렇게. 더 잘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해가요? 더욱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은 뭐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야. 이 동네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면 뭐가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설들 들어서겠지. 위락시설도 들어서고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개 놓으면은 효율적으로 상업지역 정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그 동네에 아예 영화 세트장 만들듯이 계획을 짜버리는 거야.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뭐 뭔지 알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요 지구는 대구는 하나의 도시죠. 대구는 도시고 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이야. 아시겠죠? 그 도시계획을 수립 대상 지역 대구시 전부가 대상이요, 일부가 대상이요. 일부만 대상으로 해서, 아시겠죠? 일부만 대상으로 해서
그 동네는 아예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재개발을 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이 계획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 계획이거든. 그래야지만이 실패를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충 뭔지 이해가요? 그런 얘기. 그럼 결론은 이런 뜻이요. 우리가 일반 토지는 용도지역 아니면 필요하면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용도구역이 지정돼 있다면은 그냥 용도구역 따라가면 되고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돼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 따라가면 돼.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밑에 장판지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수립한다면 고려해서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에서 하는 행위제한 있었죠. 세 가지 행위제한 했었잖아. 그 행위제한을 뭐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완화를 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완화. 그럼 우리 시험에 뭐 물어봐?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또 우리 시험에 물어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공부한 내용이 두 개 공부했어.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계획으로 뭐를 완화시켜 주는가.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실 거라고. 우리는 학습 목표를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맞아 집행하자는 법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계획을 만들어서 뭐 했어? 집행했지요. 자,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지만 결국은 집행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법이다. 아시겠죠? 도시군이 뭔데?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야. 그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면 우리 누굴 알아야 돼?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입안권자 알아야 되고 결정권자 알아야지. 자, 숨 쉬지 말고 대답하세요.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지. 예외 있어 없어? 있어. 예외 누구야? 국토.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예요? 원칙.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누구예요? 시도지사. 이렇게 해야지. 시도지사. 대도시는 자기가 직접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해야 돼. 원칙 아시겠어요? 예외적으로 국장도 결정권 있지? 지구단위 계획에 나오면 누구도 결정권자에 넣어줘야 돼? 시장 군수도 넣어줘야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야. 자, 우리 국회법은 계획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집행합시다 하는 법이라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 뭐 단위로? 뭐 단위로? 특광시군 단위로. 아시겠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 여태까지 공부한 게 그거야. 특광시군 단위로 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광시군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야? 왜 그랬어? 왜? 난개발 막기 위해서. 계획을 통해서 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니까. 계획적 사업을 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이 법이 만들어진 중요한 취지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난개발 막는 거라니까. 난개발. 근데 문제네. 특광시군이니까 대구로 치면 대구시네. 대구시를 단위로 계획을 짜서 한다는 거네. 관리계획 만들어서. 그럼 대구시의 모든 계획은 대구시에서 만든 계획대로 사업을 합니까? 개인도 건물 짓고 사업을 합니까? 개인적인 사업도 많이 하잖아. 개인적인 사업도. 그럼 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라면서. 관리계획은 시도 대도시가 결정한다면서. 그럼 이건 행정청이 결정한 사업이네. 개인이 결정한 사업이 아니네. 그럼 얘는 개인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네. 공익 사업이에요.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계획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미리 기반 시설을 미리 계획으로 탁 짜놓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계획 사업을 안 할 때는 집부터 지었어, 도로부터 만들었어? 집부터 지었잖아. 여기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부산 생각하면 돼. 부산 저 대신동 삼복도로 이런 데 한번 가봐봐. 저 뭐, 넘어가는데 봐봐. 봤어요? 근데 안 가봤어? 달동네들 많다고. 달동네들
1사 후퇴부터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집을 지은 거야. 근데 계획 잡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 판자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겠죠? 집을 막 지었어. 그러니까는 다닐 길이 없어. 그래서 길이 꼬부랑꼬부랑 길이 나는 거야. 달동네 가면 길이 쫙쫙 뻗어 있어. 꼬부랑꼬부랑 골목길이야. 꼬부랑꼬부랑 골목길. 요즘에 뭐 예전에 뭐 달동네는 드라마도 있고 이래가지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잘 우리가 그런 동네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또 못 봤을 수도 있어. 가로등도 졸고 있는 그게 달동네야. 골목길을 돌아서서 가면은 가로등도 졸아. 항상 골목길을 돌아서서 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 획 돌아보면 없어. 획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면 앞에 와 있어. 얼마나 놀래? 그게 달동네야. 그 계획도시가 아니라니까 그런 동네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획도시는 계획부터 쫙쫙 닦아놓고 여기는 뭐 할 자리, 여기는 무슨 자리, 여기는 공공청사부지, 여기는 학교부지, 공원부지, 무슨 부지 딱딱 정해놓고 계획을 딱 만들어놓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우리는 그런 도시를 신도시라고 얘기하고 그 계획도시는 난개발 일어나지 않는다. 난개발이라는 얘기는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 건물은 있는데 상하수도 용량이 딸려. 이런 걸 우리는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사업은 그런 기반시설을 뭐 한다? 미리 계획으로 탁 짜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환경. 자, 우리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모텔촌이 들어섰어. 환경이 좋아 안 좋아? 사람 따라 다르겠지. 또 아이고 좋네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일반적 상식으로는 안 좋은 거야.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응? 그 도시에 가면은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홍콩의 밤거리 이런 노래 알아요? 응? 홍콩의 밤거리 몰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시절에는 홍콩의 밤거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 그래서 지금 우리 저쪽에 뭐 광안리 바닷가 그런 어떤 야경을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나라 광안리 앞바다가 더 멋있을까요? 홍콩의 밤거리가 더 멋있을까요? 우리나라 광안리가 더 멋있어. 그 옛말이야, 옛말. 우리나라 못 사는 시절의 얘기야. 그러면 도시의 어떤 야경 이렇게 얘기하잖아. 밤에 그 불빛,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을 보고 경관이라고 그래요? 환경이라고 그래? 그건 경관이 좋다고 그러는 거야.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 뭐 교통이 좋다, 교육 환경이 좋다 등등. 맞지요? 환경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쓰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으로 뭐 한다? 다 고려를 해서 한다. 이게 계획사업이에요. 그럼 이런 걸 고려해서 하니까는 난개발이 안 일어나겠네. 다시 말해서 기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네. 이게 계획사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업이 계획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 그지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개인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하는 얘기예요. 허가를 받고 해라. 이 허가의 이름이 뭐냐?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이 허가의 이름이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다. 우리 건축 허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데 있다, 난개발을 막는 데 있다. 난개발 막지 않은 거야 얘는. 개발행위 허가는 건물을 안전하게 짓자는 허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용도, 호텔이라는 용도, 모텔이라는 용도가 이러한 규모, 이러한 크기로 여기에 들어섰을 때 이 건물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여기 들어왔을 때 그게 따르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나. 아시겠죠? 얘가 들어왔을 때 주변 환경에 어떤 조화는 잘 이루어지는가, 경관은 좋은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건물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거예요. 주변 여건을. 아시겠죠? 얘가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걸 따지는 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건축허가는 건축물 자체를 따지는 거야. 건축법에 가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요렇게 지으면 될까? 설비를 요렇게 갖추면 될까? 이런 걸 따지는 건 그는 건축허가고, 개발행위 허가는 이 자리에 여기 이 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여건에 문제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게 뭐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가 받기가 어려워, 쉬워? 어렵지. 개발행위 허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면 안 되는데, 경관을 다 막는데 막 허가가 나가지고 뉴스 나오고 난리를 치잖아. 부산의 바닷가에 보면은 뭐 무슨 뭐 고층 뭐 들어봤어요? 뭐 L자로 시작하는 이런 거 들어봤어? 거의 다 그 문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런 국토계획법 위반이야, 국토계획 위반. 뭐 높은 양반들이 하면 다 되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다 되지.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오늘 합격 문자 받으신 분 아무도 없어? 오늘 합격 발표하는 날이에요. 문자가 안 왔으면은 합격 못한 겁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 허가가 필요한 거야. 계획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거야. 안 할 때 필요하지. 계획사업으로 하면은 난개발이 안 일어난다니까. 계획으로 다 고려해서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어. 난개발이 필요 안 일어나. 그런데 계획사업으로 안 하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죠. 이럴 때는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 뭐 단위로 받아? 뭐 단위로? 특, 광, 시, 군 단위. 이걸 잊으면 안 돼. 실컷 공부하고 뭘 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죽기 살기를 외웠는데 뭘 외웠는지를 몰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웠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는 뭔지는 몰라. 그냥 외워서 그러면 안 돼. 그게 애국가잖아, 애국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애국가를 공부한다는 걸 알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공부해야 돼. 똑같은 거야. 우리는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법이라니까, 이 법이. 자, 보세요. 특광시군 단위로 요 6개는 특광시군 단위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들이고, 지금부터는 특광시군을 단위로 허가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특광시군 단위예요. 자, 그럼 대구 하나만 놓고 보자. 대구시 단위예요. 그럼 대구시 단위로 이쪽에서 허가를 받고 해. 그럼 허가권자 누구예요? 대구시장이요, 구청장이요? 우리 국회법은 구청장 안 나온다고 그랬죠? 광역시 군수. 그러면 여기는 대구시장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이쪽에는 대구시에서 도시군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집행하는 내용 6개예요. 우리 국회법은 내용이 딱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뭐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되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 6개 하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허가 받아서 하는 내용들. 그게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내용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관할이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국회법에서 그렇게 특광시장 군수를 많이 들어보는 거야.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는 기억나는 건 특광시장 군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거든요, 문제를. 자, 우리 국회법은 뭐를 단위로 집행한다? 특광시군을 단위로. 여태는 특광시군 단위로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했고, 지금부터는 관리계획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요. 관리계획으로 안 하기 때문에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허가를 우리는 무슨 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행정책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국회법은 딱 뭐만 알면 돼? 저쪽은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만 알면 되고, 이쪽 편은 특광시장 군수만 알면 되는 거야. 행정직 끝이야. 그걸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난리를 친다니까. 왜 미쳐?
왜 미쳐? 왜 미칠까? 보니까 얘 때문에. 아, 얘하고 섞였어. 얘하고 섞였어. 얘 수리권자, 승인권자하고 섞여서 미쳐. 그러면 안 미치도록 얘 그냥 잊어버려, 그냥. 안 미치도록 얘 잊어버리면 되잖아. 응? 이 두 개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나중에 이 두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틀리실 분은 한 분도 없어. 다 맞춰. 뭔지 알아요? 다 맞춘다니까. 그럼 지금은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조금만 좀 잡아요. 자, 요 6개는 누가 입안해? 입안권자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개발행 허가인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거기 196페이지인가요? 자, 개발행 허가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허가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져 있어요? 5번까지 나와져 있지요. 그런데 요거는 법률 조문이고 대통령령에 가면 5개가 아니고 6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실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 6개를 공부하실 텐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개발행 허가에서는요. 맨 처음에 공부할 게 뭐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요걸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앞으로 동그라미 3개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첫 번째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요거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공부할까?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겠죠.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 허가 받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허가 받아? 그렇지. 특강시장 군수하는데 고민하면 안 돼. 여기는 전부 특강시장 군수가 관할이에요. 특강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할까요? 허가할 때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요거 나중에 공부할 거야. 허가 기준이 뭘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기준이 뭘까? 여태 공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혹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뭐를 검토해서 허가를 할까 대답할 수 있을까? 여태 공부하신 내용 가지고 대답해봐. 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잖아.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뭐를 검토할까? 맞아. 맞아. 그런 표현이야. 지금 요거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쉽게 말해서. 시에서 대구시에 그림을 딱 그려놨잖아.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용도지역도 만들고 시설부지도 만들고 이 동네는 뭐도 만들어놨어. 지구단위 계획까지 만들어놨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런 데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이런 데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선이에요? 개발행 허가가 우선이야? 시에서 만든 이게 우선이고 우리 개발행 허가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준이야. 큰 기준. 그럼 또 기준이 뭐가 있을까? 아까 계획사업을 할 때는 미리 계획으로 이런 걸 검토해서 한다며. 여기는 도로부지, 학교부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개발행 허가할 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야. 여기 건물 들어섰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주변 환경과 조화는 잘 이루어지는가?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개발행 허가권자가 검토하는 기준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요 시에서 만든 관리계획 요게 기준이고 또 기준은 요 기환경이에요. 요거 기환경. 쉽게 말해서 용도지역 내가 지금 짓고자 하는 건물이 용도지역에 맞아. 여기 지을 수 있는 건물이야. 그래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면은 이거 기반시설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은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기환경 이게 기준이야. 1년 내내 그거 공부할 거야. 1년 내내. 1년 내내 개발행 허가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먹인 시에서 만들어 놓은 저 관리계획 내용에 맞아야 되고 기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래 허가 나는 거지. 그거 공부하죠. 두 번째.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 요걸 물어봐. 절차. 그럼 절차는 여태 공부하신 걸 토대로 한번 대답해 보자. OX로 대답하세요. 개발행 허가를 할 때는 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계획사업이죠. 계획사업처럼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안 거쳐. 이 개발행 허가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다.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거다. 거치는 거 안 거치는 거. 개발행 결과는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다.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을 때다. 의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개발행 결과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관리계획 절차 다 거치면 그게 계획사업이지. 그게 무슨 개발행 결과요. 아시겠죠? 개발행 결과는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음에 관리계획 절차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야. 안 하고 하는 게 개발행 결과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는 아는데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렇지.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잖아. 그게 공식이잖아. 그러면 개발행정 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다 이렇게 가야지. 관리계획을 안 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개발행정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건물 짓는 거야. 이 땅에.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지어도 돼 안 지어도 돼 하고 국계법에서 개발행정가가 먼저 나야 돼. 개발행정가 나면 나중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기준을 따져. 순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건물 짓는데 온 주민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뭐 할 때는 물어봐야 돼. 용도지역 정할 때. 이 동네 주거지역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관리계획이죠. 그건 주민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지만 개발행 결과에는 주민 의견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요 동그라미 3개 기억할 거라니까. 요 3개. 개발행 허가에서는 요 3개 공부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일단 맨 처음에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요게 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허가 대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입문서에는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네. 법률에 있는 거. 자, 왜 여기는 5개인데 대통령에는 6개냐? 1번을 2개로 쪼개놓은 거야. 1번이 2개죠. 1번이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지. 요 2가지가 같은 거거든. 같은 거. 자, 공작물이 뭐냐면요.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물이라는 게 뭔지를 공부를 합니다. 건축물이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 공작물이야. 공작물이 뭐라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 공작물이라니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라고.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걸상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공작물이지. 사람이 만들었잖아. 사람이 만들었잖아. 건축물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 사람이 만들었지. 다 공작물인 거야. 비닐하우스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다 공작물이지. 다 공작물인 거야. 아시겠죠? 그 중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일정하게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축물이 넓어요? 범위가 공작물의 범위가 넓어? 공작물이 넓지. 공작물 중에서 일정하게 생긴 걸 건축물이라고 하고, 자, 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 건축물은요 반드시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응? 그 건축물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돼.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은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공작물, 광고탑을 세웠습니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일반 건물과 공작물의 차이는 이 기반 시설에서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둘 다 공작물이든 건축물이든 토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할 때는 허가 받고 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든
공작물을 설치하든 그럼 이 공작물은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축물을 만약에 건축한다면 1번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이 아니지만 일반 시설물을 토지에 설치한다 그래도 개발행 허가를 받고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요거는 같은 의미야. 토지에다가 뭔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라니까. 이해됐지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에 보면 뭐가 나와? 토지 형질 변경 나오죠?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오네. 형질 변경. 3번이 뭐가 나와요? 토석 채취가 나오죠? 토석 채취. 자, 요 두 개, 요게 또 같은 거야.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가 같은 거예요. 둘 다 뭐 하는 거다? 땅 파는 거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얼핏 개발행위라고 하는 그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개발행위요? 건물 짓는 게 다 개발행위지. 땅 파는 게 개발행위지. 그 두 개가 개발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건물 짓는 거고 3번, 4번이 땅 파는 거야. 응? 이거 억지로 외워야 돼. 1년 시험 칠 때 되면 기억이 날까? 개발행위가 건물 짓고 땅 판다는 게 그게 1년 동안 기억이 안 나면은 오늘 마치고 집에 못 간다. 개발행위는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야. 단 건물만 대상이요. 건물이 아닌 공작물도 대상이요. 건물이 아닌 공작물도 대상이요. 이런 뜻이라니까. 자,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혹시 적혀져 있습니까? 형질 변경은 이렇게 적혀있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첫 번째 밑줄 토지에 뭐를 받고 형상 변경, 형상 동그라미. 두 번째 공연수면 매립 밑줄, 공연수면 매립. 자, 형질 변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토지에 뭐를 바꾼다고? 형상이죠. 모양이잖아, 모양, 형상. 산을 밀어버리고 평평하게 대지를 만들어. 이게 형질 변경이야. 두 번째, 공유수면을 뭐 한다고요? 매립한다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자, 여기 형질 변경이에요. 여기 형질 변경. 그러니까 땅을 파는 목적이 두 개야. 땅을 파는 목적이. 이 땅을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를 조성하려는 거야? 대지. 건물을 짓겠다. 요거 형질 변경입니다.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형상 변경이죠. 아니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을 파는데 목적이 뭐냐? 이렇게 평평하게 형상을 변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흙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 있는 자갈, 모래, 바위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캐내. 이걸 우리는 토석 채취라고 그래. 그러니까 땅을 파는 목적이 형상을 변경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걸 목적으로 하느냐, 그냥 거기에 있는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채취하느냐. 뭔 말인지 알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두 개 달라지는 거야. 형질 변경 목적이 있고, 그러면 3번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흙을 파냅니다 하면은 요거는 토석 채취해야 하네. 방금 형질 변경 목적으로 흙을 막 파냈잖아. 토석 채취해야 하네. 산이 요렇게 생겼는 걸 지금 요만큼 파냈잖아. 지금 토석 채취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어떻게 안 파내고 지금 여기 지금 형질 변경을 합니까? 응? 그러니까 형질 변경 속에는 토석 채취가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하려고 토석을 채취할 때는 토석 채취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형질 변경 목적이 없어. 나는 형질 변경 할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흙이 좀 필요해 하고 흙을 채취하잖아요. 그거는 형질 변경이라 안 하고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야. 토석 채취.
얘가요? 그 범위가 뭐가 더 넓어? 형질 변경이 넓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 채취합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돼.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할 때는, 근데 형질 변경 목적 없이 흙모래 자갈 등의 바위 토석을 채취할 때는 무슨 허가 받아? 토석 채취 허가 받는 거야. 토석 채취 허가. 이해가 가세요? 그럼 땅 파는 게 두 개라니까. 그러면 건물 짓고 땅 파고 이 네 개를 갖다 우리가 기억 못 하겠냐고. 1년 내내. 기억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자, 요 토석 채취는 조건이 뭘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조건이야. 응? 얘는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 이해가죠? 1번은 건축물, 2번은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 3번은 토지 형질 변경, 4번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우리 21회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다.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렇게 물어봤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지.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런 얘기죠. 요 네 개. 요 네 개는 공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공사해야 안 해? 또 공사하는 거잖아. 건물 짓고 공약물 설치하고 땅 파고 공사하는 거지. 뭐 받아서 공사했어요? 허가 받아서 했지. 그러면 허가 받아서 공사했으면은 허가 받은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허가 받은 대로 해야죠. 그러면 허가 해주고 허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할까 안 할까? 검사하지. 그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네 가지는 공사가 끝나면 뭘 받아?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공검사 받아. 한 가지만 물어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허가 받았어? 특광시장 군수한테 받았지? 그럼 나중에 허가 받은 대로 했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검사 받아? 아, 당연하지. 허가 한자한테가 받아야지. 허가는 대구시장한테 받고 검사는 저 서울시의 시장한테 가서 받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하지 뭐. 그러면 검사는 허가 한자한테 받는다. 그럼 만약에 허가 안 받고 인가 받고 했어. 인가 받고 인가 받아서 인가 받은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인가 받은 대로 했나 아닌데 검사하죠. 누구한테 검사 받아? 그렇지. 인가한 사람한테 받는 거죠. 뭐 외울 게 뭐 있어. 공법 외우는 과목 아니라니까. 이해하는 과목이지. 그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 자, 5분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